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동차 구조 원리 예상 문제, 전반적으로 제가 한 300문제 정도 뽑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출제위원을 경험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광범위한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가솔린 엔진 차량의 계기판에 있는 경고등의 지시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 오일 경고등이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엔진 오일이 떨어졌을 때 계기판에 체크불이 켜져 가지고 오일 압력 스위치를 같이 작동되는 그런 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기 2번에 보면 충전 경고등이라고 있죠. 충전이 안 됐을 때 계기판에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는 그 경고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 수분 감지 경고등이라는 것은 연료 필터에 수분이 들어갔을 때 그 경고등이 이제 켜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디젤 엔진의 커먼 레일 엔진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연료 잔량 경고등이라는 것은 E하고 F 사이에서 우리가 F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E 쪽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empty라 그래서 이 경고등, 체크등이 켜져 가지고 알람이 울리게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육안으로 운전했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가솔린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차속 센서에서 무엇을 이용하여 ECU에서 속도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차속 센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읽어주는 센서가 우리가 지금 차속 센서입니다. 이 차속 센서는 ECU에서 속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저항, 전류, 트랜지스터, 홀 센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홀 센서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체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수직 방향으로 뭐가 나오느냐? 전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발생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그 세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홀 센서라고 그러는데, 자동차에서 홀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크랭크각 센서, 그 다음에 캠각 센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차속 센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노크 센서입니다. 이런 센서들은 전부가 다 홀 센서를 이용한 것이고, 우리가 크게 이제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리드 스위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전식 타입이 있고, 전자식 타입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제 광범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홀 센서를 이용한 자동차의 센서를 이용한 그 타입은 크랭크각 센서가 있고, 캥박 센서, 노크 센서, 그다음에 차속 센서가 있다라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이용한 센서를 전압에 비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의 크기가 일어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센서가 우리가 홀 센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저항, 아시겠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압, 전류, 그리고 트랜지스터, 파워 트랜지스터, 전부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홀 센서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휴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즈라는 것은 일반적인 안전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회로에 전체적인 기판에 보호를 해주는 그 장치를 우리가 휴즈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틀린 것, 전기회로에 병렬로 설치된다. 이게 병렬이 아니라 휴즈는 항상 직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랑빛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새 나가는 거, 피복이 오래돼서 전류가 거기서 새 나가는 것이고, 단락이라는 것은 아시죠? 선하고 선끼리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단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 보호회로가 마찬가지로 휴즈가 되는데, 과대 전류가 흐르면 차단되어 전류 흐름을 방지한다. 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은 납과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과 주석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가 합선이 되면
휴즈가 단선이 돼요. 단선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선이 되어 전류 흐름을 차단한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지만은 여기 직렬과 병렬로 된 이 부분들이 수험생 분들이 약간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항상 휴즈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번 문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차량 주유 바퀴에 따라서 미등이나 전조등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전조등을 켜면은 연동돼서 켜지는 게 미등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서로 미등과 전조등을 작동시켜주는 기능을 무엇이라 하는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오토라이트 기능, 이게 이제 정답이 되죠.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켜주는 조도 센서에 의해서 빛의 밝기를 우리가 읽어서 작동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오토라이트 기능이다. 와이퍼는 윈도브러시 작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인 센서라든가 램프 오토컷 기능은 전혀 차량 주위 바퀴에 따라서 작동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토라이트 기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토라이트에서 사용되는 조도 센서는 무엇을 이용한 센서인가라는 겁니다. 라이센스 쪽에서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솔직히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폭넓게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도 센서는 무엇을 이용한 센서인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에 우리가 바퀴를 측정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입력값을 보내는 센서인데, 다이오드라는 것은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항상 통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이오드라 그랬고, 트랜지스타도 그 역할이 틀립니다. 서미스터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엔진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그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고, 여기서는 4번 광전도 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도 소자라 해서 빛의 변화를 전기적 변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의 센서를 우리가 사용되는 게 광전도 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하겠습니다. 전조등의 광량을 검출하는 나이트 센서에서 빛의 센서에 따라 광전류가 변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소자는 어느 것인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센서에서 빛의 센서에 따라서,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이게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여러분들 보기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보기 1번 포토다이오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빛을 받으면 전기가 이렇게 전기로 변하는 것이고, 전기가 흘렀을 때 빛이 나오는 것은 발광다이오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제너다이오드라는 것은 양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우리가 제너다이오드라고 배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에서 광전류가 변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소자는 포토다이오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7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경운기에서 음질의 불량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운기라는 것은 자동차 크락션,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안전에 어떤 그 민감한 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음질 불량이라는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타이어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한다. 균열이 발생되면 이 소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경운기 스위치 쪽 배선에 접지가 안 되었다. 접지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음질 불량이 아니라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가동판 및 코어에 헐거운 현상이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약하게 나고 진동의 울림이 끊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전류 및 스위치의 접촉이 불량할 때도 약간의 음질이 불량한 그런 원인이 발생되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하겠습니다. 편의장치 중 여러분들 보면 중앙집중식 제어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탁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탁스의 기능 항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E라는 것은 일렉트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임, A는 알람,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전자제어 경보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제어 경보장치. 전반적인 우리 운전자의 아주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죠. 이 중앙집중식 제어장치 에탁스의 기능에서 우리가 도어 열림 경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어 열림 경고라는 것은 문이 열렸을 때 경고등을 켜주면서 작동시켜주면서 운전자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게끔 요즘 다 돼 있죠. 그리고 디포고 타이머라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이 디포고 타이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 열선의 외부의 그 온도, 습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로 디포고로 우리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엔진 체크 경고등이라고 있습니다. 엔진 체크 경고등이라는 것은 엔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계기판에 체크등이 켜져서 운전자가 알 수 있게끔, 이것은 에탁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장치입니다. 에탁스가 없어도 엔진 체크 경고등은 켜져가지고 운전자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홀 조명이라는 것은 깜깜할 때 우리가 운전석에 올라가서 이제 키를 작동시키려고 할 때 그 키 들어가는 그 주위에 조명이 켜지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홀 조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집중식 에탁스 쪽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엔진 체크 경고등.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장치 중 운전석 도어를 열 때와 닫을 때 이그니션 키라는 것은 점화 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약 10초 정도 점등되는 램프는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앞번 문제 풀었었죠. 운전석 도어에서 점화 키를 꽂을 때 캄캄할 때는 키박스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약간의 10초 정도의 점등되는, 이건 다시 말해서 에탁스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보면 점화 키 홀 램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포구 램프라는 것은 안개등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디포고라는 것은 유리, 성에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등이라는 것은 전도등 킬 때 앞에 동시에 연동되는 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안전사고에 관계되는 안전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 작업 시 압축 공기를 이용한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라는 것은 컴프레셔를 이용한 건데, 컴프레셔의 압을 이용해서 에어툴이라든가 공구를 사용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이어 공기압을 넣는다거나 임팩을 이용해서 타이어 볼트를 푼다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타이어 교환 작업 맞죠? 그 다음에 클러치 탈착 작업이라는 것은 엔진 변속기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엔진에서 하체 쪽으로 내려줘야 돼서 그때 이제 에어 공구가 필요하겠죠. 축전지 단자 케이블 작업이라는 것은 10mm나 12mm 우리가 스패너 같은 거 있죠. 복스렌치 스패너 같은 거, 오픈핸드 렌치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압축 공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엔진 분해 조립할 때 당연히 압축 공기를 사용한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정답이 3번이 된다.